안녕하세요.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원입니다. 오늘 제가 타고 있는 차는 기아 자동차의 셀토스 1.6 디젤 4륜 구동 모델이고요. 애독자들께서는 아시겠지만 저희 경우 기아 자동차는 따로 제 돈을 주고 빌려서 시승을 하고 있어요. 사실 제가 작년에 컨셉 단계부터 리뷰를 좀 했었고요. 기아 자동차의 쇼룸이죠. 빛 360에 가서 전시된 차량의 내외관 그리고 여러 가지를 리뷰를 했습니다만 공도 시승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셀토스가 국내에 정식 출시된 지 6개월이 훨씬 지난 후에 늦은 시승입니다. 얼마 전에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그리고 르노 삼성의 XM3가 출시되면서 기존의 셀토스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시겠지만 셀토스는 지난해에 국내에 출시되면서 4년 이상 소형 SUV 시장을 석권하고 있던 티볼리를 순식간에 밀어내버렸어요. 그 이유야 다들 아시겠지만 소형 SUV와 소위 준준형 SUV 사이에 틈새 전략이 먹힌 거죠. 그 전까지 소형 SUV 중에서 티볼리가 가장 컸어요. 하지만 이 셀토스는 티볼리보다 조금 더 큰 크기와 당연히 실내도 더 넓고요. 게다가 소형 SUV라고 하기에는 고급스러운 준준형 SUV 중에서도 상위 트림에 들어가던 여러가지 고급 옵션들을 선택하거나 기본 탑재하는 이런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어요. 단적으로 내비게이션 크기부터 시작을 해서 1.6 가솔린 터보 모델이 탑재되고 거기에 7단 DCT를 붙이면서 주행성도 좋아졌다는 평을 받게 됐죠. 아이러니하게도 가격만 따지고 보면 형벌되는 스포티지 중간 트림하고 비슷한 정도의 가격이 나와요. 객관적으로 볼 때도 소형 SUV의 가격치고는 높아요. 작은 차를 샀지만 좀 더 넓은 실내와 좀 더 고급스러운 사양을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에게는 잘 먹혀 들어갔던 거죠. 게다가 이 차를 실제로 타보면 지금까지의 소형 SUV들보다는 확실히 주행 질감이 고급스럽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가 디젤 모델인데 코나 디젤 하위 트림 같은 경우에는 다소간의 스트레스가 느껴질 정도의 진동과 소음이 올라오는데요. 제 예상과 달리 셀토스 1.6 디젤 모델은 주행 질감 나름 부드럽고 소음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러니 잘 팔릴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지금에 와서는 두 개의 차종이 경쟁 상대로 등장했는데요. 아직은 위협적이진 않아요. 해당 브랜드의 실적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아진 건 맞지만 물리적으로 전체 판매량이 셀토스를 넘어서는 것은 아니에요. 두 차종이 신차이고 디자인이나 편의사항이나 가격적으로 괜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여전히 보수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셀토스와 관련된 국내 소형 SUV 시장의 변화를 설명을 드렸고요. 출시된 지 6개월이 넘었고 굳이 개인 돈을 들여서 차를 빌려 시승하는 이유는 내일부터 쉐보레 트레일 블레이저를 일주일간 시승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쌍용차 여행작가로 3년 동안 글을 쓰면서 티볼리는 굉장히 많이 탔어요. 그리고 XM3는 제가 또 돈 주고 타봐야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렌트가 쉽지 않고요. 트레일 블레이저는 내일부터 탈 거고 현재 삼각구도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 셀토스 트레일 블레이저 XM3에 대해서 리뷰를 하려면 적어도 셀토스는 타봐야 되겠기에
이렇게 늦은 시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속도로에 들어왔는데요, 조금 전에 이 차가 디젤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승차 질감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고속도로에 들어와서 시속 100km로 달려보고 있는데, 이쯤 되니까 소형 SUV의 특징이 나타나네요. 시내도로에서 50에서 60km 정도로 주행했을 때 그렇게 심하지 않던 진동과 소음, 그리고 풍절음, 요게 고스란히 올라옵니다. 풍절음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소음이 고속이 되니까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소음이 많이 올라옵니다.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쓴 차는 맞지만 소형 SUV의 한계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요. 소음이 커지긴 했지만 이거를 같은 세그먼트 내에서 비교를 해보면 A그룹인 베뉴, 그리고 B그룹 내의 티볼리, 트랙스, 또 준준형인 투싼과 비교했을 때는 딱 중간급, 그러니까 이 차의 가격대에 맞는 정도의 소음이 올라온다고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차는 2019년형 셀토스 1.6 디젤 4륜구동 모델입니다. 이 차의 최고 출력은 136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32.6kgm입니다. 다른 소형 SUV 디젤 모델들과 큰 차이는 없고요. 공인 연비는 리터당 16.4에서 17.6km로 연비 효율이 썩 괜찮은 편이에요. 오늘 소렌토, 신형 소렌토 시승 행사가 있나 봅니다. 도로상에 막 좌우로 막 소렌토들이 많이 다니네요. 참고로 이 차의 크기는 전장 4375mm, 전폭 1800mm, 전고는 전륜구동 같은 경우엔 1600mm, 사륜구동 모델은 1620mm 크기입니다. 그리고 휠 베이스는 2630m 정도로 소형 SUV 중에서는 꽤 큰 편입니다. 한편 이 차의 중량은 역시 트림과 구동 방식에 따라 다른데요, 작게는 1385에서 크게는 1425kg입니다. 셀토스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형 SUV 후륜에 멀티링크가 탑재된 차량입니다. 물론 모든 모델과 모든 트림에 멀티링크가 탑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후륜에 CTBA라고 하는 서스펜션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복잡한 이름이긴 하지만 사실은 토션빔의 진화된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잠시 가속을 해봤는데요, 그동안 소형 SUV들을 이런 고속도로나 자동차 주행도로에서 잠시 가속을 해보면 터보 모델을 제외하고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조금 굼뜬 면이 있었어요. 물론 이 차 같은 경우도 시원하게 나가는 느낌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면 티볼리 디젤 모델에 비해서는 좋아요. 이 차량은 1.6 디젤 전륜구동 모델이고요. 마감재를 보시면 가죽은 의자와 1열 가운데 팔걸이 위쪽 뿐입니다. 대시보드 상단은 플라스틱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노블리스와 확실히 구분이 되죠. 크러쉬 패드에
이런 금속 느낌의 마감재를 쓴 게 특징이고, 송풍구에 이런 크롬 장식들이 있는 게 그나마 조금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문 쪽 팔걸이에도 이거 플라스틱이에요. 반면 도어 캐치는 크롬 질감 재질이 사용됐어요. 다소간 고급스럽게 보이려고 노력한 흔적은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한 재질 자체가 고급 제품은 아니에요. 이거 노블레스도 마찬가지인데요, 마감재의 색이나 그 위에 그레인을 어떤 걸 씌웠느냐, 그런 차이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런 소위 크롬 재질이라고 하는 것도 플라스틱 위에 알루미늄 가루를 진공 증착한 건데요, 물론 이런 플라스틱보다는 가격이 비싸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플라스틱 재질이라는 거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소형 SUV 엔트리 트림에 비해서는 많이 사용했어요. 열선 3단계, 냉풍 3단계를 지원합니다. 물론 1열만 해당하고요, 2열에는 열선조차 없습니다. 에어컨 자동이고요, 자동 모델 같은 경우엔 공기청정 모드까지 내비게이션입니다. 스티어링 휠도 피아노 블랙과 크롬 질감의 장식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고급스러운 마감재 그리고 이런 옵션들이 들어있다는 게 나름의 장점인 셈이죠. 반면 2열로 가면 소위 이제 깡통 트림의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2열 중간에 팔걸이가 없어요. 그리고 센터 터널 끝단에 에어벤트, USB 충전구, 우리가 이런 거 흔히 일체 없습니다. 셀토스를 소형 SUV 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모델로 인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가솔린 1,800만원대, 디젤 2,000만원대 초반의 엔트리 트림들은 고급스럽지만은 않습니다. 트림에 따라 양상이 아주 다르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이해하고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상으로 셀토스 1.6 디젤 전륜구동 모델의 간단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도 그제도 파스 강동훈이었고요. 영상 재밌으셨다면 공감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